안녕하세요. 곧 40대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직 생각해도 꿈같은 그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비슷한 감정이 들어 저도 이야기해보려고요. 저는 딱 3년 전 30대 중반에 이혼했습니다. 35살이 결혼했고 36살이 이혼했습니다. 딱 1년 만에 이혼했죠. 저와 전 부인은 약 6년간의 연애를 했습니다. 동갑인 사람이었고 그 여자와 저는 동네 친구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 우연히 20대 후반에 연락이 되었고 그게 악연이 되었죠. 저는 하는 일이 조금 독특해요. 아니, 조금 독특했죠.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있었죠. 아주 오래 군 생활했습니다. 처음 입대한 지는 이제 거의 18년이 되었네요. 직업 특성상 여자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고 만나도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휴가 때 찾아간 고향의 한 카페에서 그 친구를 봤어요. 저는 못 알아봤는데 그 친구가 다가오더니 저를 아는 척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참 이쁜 친구였고 작은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저 같은 군인에게 과분한 여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제 자존감이 낮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는 제가 군인이라는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해줬습니다. 자주 못 만날 수 있다는 게 연애 초기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괜찮다고 고생은 제가 하는데 왜 자기를 걱정하냐고 할 정도로 배려심이 깊은 친구였습니다. 차도 있어서 주말이면 저를 보러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굳이 찾아와 주던 친구였어요. 참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정말 잘 만났습니다. 사소한 말다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알콩달콩 아무런 문제 없이 연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전 부인이 연애한 지 4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전 부인이 가게 문을 닫고 주말에 제가 쉬는 날에 맞춰 저를 보러 제가 근무하던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브도 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펜션에서 맥주 한 잔도 마시고 했는데 전 부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친구가 자기도 군인을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월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제 주변에 가장 아끼는 후배 한 명을 불러다 치킨 한 마리를 사라고 한 뒤에 그 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 두 사람도 잘 이어졌습니다. 서로 잘 맞았나 봅니다. 휴대폰 게임도 넷이 같이 하면서 장난도 치고 놀았고 휴가도 맞춰 나가서 넷이 같이 보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학창시절 친구보다 그 후배 녀석과 더 가깝게 지냈죠.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가를 쓰고 전 부인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휴가가 시작이 되고 제주로 떠난 저희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제가 무리해서 좋은 호텔을 또 잡았습니다. 바다가 정말 이쁘게 보이는 그 호텔. 그날 저는 그 호텔에서 프로포즈 했습니다. 전 부인도 고민도 없이 바로 좋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군인은 결혼하면 주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해당 지역에 대기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순번이 좀 길었고 길면 1년까지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 부분도 전 부인은 잘 이해해줬습니다. 6년이나 이렇게 살았는데 1년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가 1년 동안 가게를 정리하기 전에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감동적인 스토리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저의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후배 녀석이 휴가를 가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한 때였죠. 제가 소개해준 전 부인의 친구요. 그리고 후배가 휴가를 복귀했을 때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후배 녀석은 저에게 그냥 잘 되었다고
근데 당장 결혼할 거는 아니라고 1, 2년 후에 하기로 했다고 정도로 얼버무리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고민해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전 부인과 크게 싸웠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날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물론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게 맞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오기로 한 날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는 걸 한 소리 했더니 저한테 너는 왜 내 상황 하나도 이해 못 해주냐면서 한 2, 3일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3, 4일 정도 지났으려나 그 후배 녀석과 당직이 같이 끝난 비번 날 후배 녀석이 저한테 오늘 시내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민이 있는가 했습니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둘이 시내로 나가서 술 한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갈 무렵 후배 녀석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 전 부인과 후배 여자친구 두 사람 어디서 만난 줄 아냐고. 두 사람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를 만나면서도 한 2년 넘게 그 일을 했고요. 거기서 멘탈이 좀 박살났습니다. 근데 쿨한 척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지. 지난 거 어떡하겠냐고 했습니다. 이미 부인인데 지금 안 하면 되었지 라고. 저는 후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다고, 후배 여자친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줬다고,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이야기를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솔직히 기분 나쁘긴 했지만 쪼잔해 보이기 싫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머릿속에 연애 초반 2년 동안 연락 안 되던 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집에서 잤던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술에 취한 후배 녀석이 택시에 내려 입에 담배를 물고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선배님이랑 싸운 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때 형수님이 제 여자친구랑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남자 한 명 데리고 왔답니다. 3살 어린 동네 후배 놈을 양팔에 문신하고 건달처럼 보이는 놈을 데려왔답니다. 제 여자친구가 형수님 끌고 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선배님 생각하라고, 저 양아치 만나려고 선배님이랑 헤어질 거냐고 욕을 했답니다. 선배님. 근데 형수님이 뭐라고 했다는 줄 압니까? 어차피 얘는 오래 만날 것도 아니라 상관없어 라고 했답니다. 선배님, 제가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전에 사연에서 들은 분 말처럼 온몸이 붕 뜨는 기분이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거기서 후배한테는 알겠다고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온몸이 저리고 그때 싸운 날 아침에 전화통화 짧게 했었을 때 모텔에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분노건 뭐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온몸이 저렸습니다. 뭐 아무것도 집중할 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술에 취한 상태로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떡하지?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군복을 갈아입은 뒤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진짜 모르지만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행정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해가 뜰 때까지. 부대 대장님도 실내흡연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담배를 피워버렸습니다. 뭐 뒷일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인이고 간부입니다. 최소한 지켜야 할 게 있죠. 저는 부대 작업을 나갔습니다. 그 후배 녀석이 자기가 나간다고 한 거를 괜찮다고 하고 제가 병사들 인솔해서 후배 몇 명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아직도 분노가 끓어오르고 정신이 제대로 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은 척
울지 않으려고, 힘든 척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많은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힘든 일 조언해주던 저였는데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이니 어떤 조언도 어떤 이야기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마대자루를 손에 쥐다 긁혀 손이 찢어질 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복귀한 후에 퇴근했습니다. 저는 전부인에게 그제서야 전화를 했습니다. 숙소 안에 다른 후배 한 명과 같이 쓰고 있어 조용한 산길로 나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 뭐하냐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전화기 넘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전부인 진짜 가만히 있더라고요. 미안하단 말도 없이.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보다는 슬픔보다 분노와 배신감에 소리도 지르고 주먹으로 나무도 치고 돌아온 멘탈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껐는데 전부인에게 뭐라고 연락 올지 궁금해서 다시 전화를 켜고 끄고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진짜 멍청한 놈이죠. 관사로 들어갔는데 후배 녀석이 와 있더라고요. 소주 한잔 하자고. 둘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후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참 고마운 후배인지 미운 후배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날 정말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죠. 다음날 휴대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미안해서 저를 못 만나겠다고,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배신감과 분노에 찼는데 그 문자를 본 순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인은 거절했고요.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또 첫날처럼 몸이 저리고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문자로 붙잡았죠. 진짜 참 이상한 놈이죠. 오락가락. 근데 머릿속에는 이쁜 전부인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그놈이랑 뭘 했든 용서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근과 퇴근, 그리고 또 연락,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전부인. 제 짐들을 챙겨서 주말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짐했죠. 뭔가 정리된 듯한 느낌이 그때 들었습니다. 오면 용서해주겠다고 해야지. 네가 다신 그러지 않는다는 약속만 해달라고, 다 이해해주겠다고 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근무를 나름 활기차게 했습니다. 뭔가 주말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죠. 점심시간이 지난 2시쯤에 왔어요. 차를 타고. 근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더라고요. 후배 녀석이 전부인 친구한테 뭘 들었나 제가 나와 있을 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 탄 사람을 보니 처음 본 남자였습니다. 그때 또 정신줄을 놨던 것 같아요. 전부인이 내리고 그 남자가 트렁크에서 제 캐리어를 꺼내는데 아직도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허탈함, 허무함, 딱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전부인이 캐리어를 끌고 그 남자는 차 옆에서 저를 쳐다보고 저는 그냥 멍했습니다. 캐리어를 봤는데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서는 거를 팔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나랑 헤어질 거냐고,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놓고 이야기하라고. 뒤에 제 후배가 그 남자를 밀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전부인은 그 남자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한지 아세요? 그 상황을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요. 후배가 제 전부인에게도 욕을 하고 그 남자에게도 욕을 하고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니 숙소에 후배들 몇 명이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창피한 순간이죠.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멍했습니다. 진짜 붕 뜨는 기분?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뚫린 듯. 그리고 후배들이 나오자 그 남자와 전부인은 차를 타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뛰쳐나온 후배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싸우던 후배 녀석이 자기보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는데 다 꺼지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관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매일 그 후배 녀석과 술로 보냈습니다. 정말 그 후배는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친구들, 자기 친구의 친구, 자기 사촌 동생까지 저한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다 받았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까지도 어떻게든 잊고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문자를 하거나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했습니다. 몇 년만 더 하면 연금이 나오는데요. 그냥 전역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했고요. 한동안은 집 밖으로도 잘 못 나갔어요. 고향 동네 어디를 가나 군대 내에 어디를 가나 전부인 생각만 났거든요. 지금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생활 할 때보다 몇 배는 더 잘 벌고 있어요. 그럼 그 후배 녀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배 녀석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랑요. 그리곤 전역도 했습니다. 지금 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군생활 때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요. 저는 만나는 사람은 없지만 군생활 할 때 상상도 못하던 삶을 사는 중입니다. 지금은 3년 정도 되었죠. 3년 동안 전역하고 사업 시작하고 한번 망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지금 자리를 잡는 순간까지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을 악물고 못하면 죽겠다는 다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날 떠난 걸 뼛속 깊숙하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직도 한 번씩 떠오르는 그 모습들, 가슴 아프지만 블랙박스 사연의 주인공분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힘내고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버리세요.